착상 실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착상 실패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제 반복적 착상 실패라 그러죠. 예전에 이제 3번 정도 실패하는 경우, 3번 연속해서 실패하는 걸 반복적 착상 실패라 그러고, 요즘은 이제 2번 정도 실패하는 경우도 반복적 착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되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줄기로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하나는 부모의 이제 부부의 염색체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 있는데, 사실 염색체에서 부부가 이상 나올 확률은 한 4%밖에 안 돼요. 대부분 96%는 정상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자가 면역 항체죠. 그러니까 이제 자가 면역 항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면역 항체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뭐 병원균이라든가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항원 항체를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가 이제 그 외부의 침입 세력을 갖다 막아주는 거, 제거하고 소멸시켜주는 게 목적인데, 자가 면역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걸 공격하니까 그 배아가 이렇게 착상할 때 그 면역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영어로 이제 톨러런스라 그러고, 우리 톨러런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간용이라 할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있으면 착상을 하더라도 착상하는 것도 방해하고, 착상이 되더라도 유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적 착상 실패, 이제 그 오래된 이론이고, 요즘은 배아 선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PGTA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배아 관찰경을 통해서 배아 선별을 잘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이론은 어떤 게 나오냐면, 당신이 배아를 잘 고르고 선별을 잘 하면 반복으로 착상 실패하는 건 5% 이내다 이거죠.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어쨌든 의사의 능력, 또 그 실험실에서의 배양 능력, 또 연구원의 능력, 이런 것이 출중하다면 배아 선별 잘해서 이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착상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3일 배양과 5일 배양의 차이와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요? 네, 이제 뭐 수정돼서 과거에는 다 3일 배양을 이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 배양 기술이 많이 발달되니까 5일까지 키워서 이식을 하는데, 당연히 5일까지 키운 애가 착상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개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채취에서 동결 이식이 신선 이식보다 한 15% 높기 때문에 동결하는데, 대개 3일 배양보다는 5일 배양 동결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합니다. 3일 배양은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일단 5일 배양이 잘 안 나온다든가, 난자 개수가 적어서 이분을 5일 배양으로 키워서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 배아가 발달 정지가 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3일 배양을 올려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3일 배양을 이식하는 거지, 3일 배양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배아 개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35세 미만은 3, 4일 배양은 2개를 넣을 수가 있고, 5일 배양은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5일 배양을 하나씩 넣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일 배양 내지 4일 배양을 올려서 2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5일 배양을 선호하지만, 어떤 그 상황에 따라,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3일 배양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